60세 이후 과일이 약이 되는 순간과 독이 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알고 계신가요?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 많이 먹을수록 건강하다.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제가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인데요. 사실 이건 절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진실은 그 반대인데요. 과일은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MJ 파파입니다. 오늘은 60세 이후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과일의 진짜 얼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드시고 있는 그 과일 한 조각이 과연 당신의 혈관을 살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상처를 내고 있을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중간과 마지막 부분에 핵심이 나오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과일 자체가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습관이에요.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 습관, 혹시 여러분도 하고 계시진 않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공복에 먹는 과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과 1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건강한 루틴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게 위상과 혈당에는 최악의 조합이에요. 왜 그럴까요? 공복 상태에서는 우리 위가 텅 비어 있잖아요. 거기에 과일이 들어가면 과일 속의 과당이 바로바로 흡수됩니다.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는 거죠. 그리고 과일의 산 성분이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해요.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 습관이 염증을 더 악화시킵니다. 아, 그래도 아침 사과는 금사과잖아요? 하시는데 60이 넘으면 그 말이 안 통해요. 우리 위가 예전 같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먼저 따뜻한 물 1잔 드세요. 그 다음에 삶은 달걀이나 두유 같은 단백질을 먼저 드시고 그 후에 과일을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위도 보호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과일 주스나 건조과일로 대체하는 겁니다. 100% 과즙이라 괜찮겠지 하시죠? 그런데 과일 주스 한 컵은 과일 3개에서 4개를 통째로 짜낸 것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과 3개를 한 번에 먹을 수 있으세요? 힘들죠? 그런데 주스로 만들면 한 잔에 다 들어갑니다. 더 큰 문제는 주스를 만들 때 식이섬유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식이섬유가 없으면 당이 혈관으로 바로 흡수됩니다. 이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건조과일, 건포도, 말린 망고, 곶감 이런 것들 생각해 보세요.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은 다 날아가고 당분만 농축됩니다. 생과일보다 당분이 3배에서 5배나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포도 한 줌은 생포도를 한 송이 넘게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일은 반드시 통째로 껍질까지 드세요. 그리고 식사 후에 소량만 드시는 겁니다. 주스 대신 과일을 씹어서 드시면 식이섬유도 함께 먹게 되고 포만감도 생기니까 화식도 막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밤 늦은 과일 간식입니다. 잠이 안 와서 귤 하나 먹었어요. 자기 전에 포도 한 송이 먹었어요. 이 습관이 수면 중에 혈당과 인슐린을 흔들어 놓는 주범입니다. 밤에 먹은 당은 어디로 갈까요? 에너지로 쓰이지 않고 대부분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특히 복부에 쌓여요. 복부 비만, 지방간, 그리고 불면증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밤에 먹은 당을 처리하느라 간과 췌장이 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일은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에 드세요. 아니면 아예 점심이나 오후 시간대에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녁 늦게 허기가 지면 과일 말고 따뜻한 물 1잔이나 우유 1잔으로 해결하세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어떤 과일을 조심해야 할까요? 궁금하실 텐데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과일을 조심해야 하는지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과일 중에 사실은 조심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포도입니다. 포도는 정말 맛있는데요. 그런데 포도는 천연 사탕이라고 보시면 돼요. 혈당 지수가 70 이상이에요. 이게 얼마나 높은 건지 아시나요? 흰쌀밥이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포도 한 송이에 들어있는 당분은 밥 한 공기에 맞먹어요. 그리고 포도는 요산을 증가시킵니다. 요산이 높아지면 통풍 위험이 올라가죠. 발가락이나 무릎이 붓고 아픈 통풍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럼 대안은 뭘까요? 블루베리예요. 블루베리는 당분은 포도의 절반 수준인데 항산화 성분은 10배나 많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블루베리가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은 소화에 좋다던데요? 맞아요. 소화 효소가 들어있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성도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파인애플을 먹고 나면 입안이 따끔거리는 경험 있으시죠? 그게 바로 강한 산 때문이에요. 이 산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하고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파인애플은 일부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켜요. 특히 혈액 희석제나 항생제를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대체 과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파파야입니다. 파파야도 소화 효소가 풍부한데 산성 자극은 훨씬 적어요. 위에도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세 번째, 감입니다. 단감, 곶감. 가을 되면 많이 드시죠?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탄닌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째, 변비를 유발해요. 장 운동을 방해하거든요. 둘째, 철분 흡수를 저하시킵니다.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셋째, 위석이 생길 수 있어요. 위 속에서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는 거죠. 심하면 수술까지 해야 합니다. 그럼 대체할 수 있는 과일은 바로 사과나 배입니다. 사과와 배는 장 운동을 도와주고 위에도 부드러워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네 번째, 말린 과일입니다. 건포도, 말린 망고, 바나나칩. 간식으로 많이 드시고 계실 텐데요. 건조 과정에서 당분이 3배 이상 증가합니다. 수분은 날아가고 당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급상승하고 치아도 손상되고 염증도 악화됩니다. 특히 바나나칩은 기름에 튀긴 거라 칼로리도 엄청나게 높아요. 그럼 대안은 생 블루베리나 냉동 베리류입니다. 냉동 베리는 영양소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당분도 낮고 항산화 성분은 풍부해요. 자, 이렇게 조심해야 할 과일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과일을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과일도 약처럼 복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만 제대로 지키면 같은 과일을 먹어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와요. 첫 번째, 식사 후 30분에 드세요. 왜 30분일까요? 식사 후 30분이 지나면 우리 몸의 혈당이 어느 정도 안정됩니다. 그때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식사 때 먹은 단백질과 지방이 과일의 당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공복에 먹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특히 점심 식사 후에 과일을 드시면 제일 좋아요. 오후 시간대에는 우리 몸의 대사가 활발하거든요. 두 번째,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과일을 어떻게 단백질이랑 먹어요? 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넣어서 드세요. 요거트의 단백질이 블루베리의 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 줍니다.
아침에 삶은 달걀 먹고 토마토를 곁들여 드세요. 토마토도 과일이거든요. 점심에 구운 닭가슴살 먹고 사과 반 개를 후식으로 드세요. 이렇게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하나는 당 흡수 속도가 늦춰진다는 것, 또 하나는 포만감이 오래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식도 막을 수 있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하루 권장량을 지키세요. 과일은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하루 과일 권장량은 200에서 250g입니다. 이게 얼마나 되느냐면요. 사과 1개 정도예요. 또는 블루베리 한 줌 정도. 사과 하나에 블루베리 조금, 이 정도면 하루 권장량이 딱 맞습니다. 그 이상 먹으면 비타민이 아니라 당 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과일인데 많이 먹어도 괜찮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 과일도 결국 당분입니다. 당이 많이 들어가면 혈당이 오르고 지방으로 쌓이고 염증이 생기고 결국 건강에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량,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양하게 드세요. 사과만 계속 먹지 마시고 오늘은 사과, 내일은 베리류, 모레는 키위.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각 과일마다 들어있는 영양소가 다르거든요. 다양하게 먹어야 골고루 영양을 섭취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습관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나이별로 어떤 과일이 좋을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과일도 나이에 맞춰서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요. 50대에는 자두와 블루베리가 좋습니다. 50대는 혈관 건강이 중요해지는 시기예요. 자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을 보호해주고 블루베리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기를 맞으면서 혈관이 약해지기 쉬운데 이 두 과일이 정말 도움이 되는데요. 60대에는 석류와 토마토가 좋습니다. 60대는 혈관 보호와 염증 완화가 핵심입니다. 석류는 혈액순환을 돕고 혈압을 안정시켜요. 그리고 토마토의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요. 전립선 건강에도 좋고 특히 심장 건강에도 아주 좋아요. 70대에는 배와 아보카도가 좋습니다. 70대가 되면 위가 많이 약해지는데요. 음식 소화도 잘 안 되고 느려지곤 합니다. 배는 위에 부드럽고 수분이 많아서 소화에 부담이 적어요. 그리고 기관지에도 좋습니다. 아보카도는 좋은 지방이 풍부해서 심장을 강화하고 관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80대에는 키위와 바나나가 좋습니다. 특히 80대는 소화 기능이 더 떨어지고 근육이 빠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키위는 소화 효소가 풍부해서 소화를 도와주고 변비 예방에도 아주 좋아요.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서 근육 유지에 도움을 주고 에너지도 빨리 보충해 줍니다. 그럼 이제 실천 방법 3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공복에 과일 절대 금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과일 먹지 마세요. 따뜻한 물 한 잔, 단백질 먼저 드신 후에 그 다음에 과일을 섭취하기 바랍니다. 둘째, 식사 후 30분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점심 먹고 30분 뒤에 과일을 드시거나 요거트에 베리를 넣어서 간식으로 드세요. 셋째, 좋은 과일 4가지를 기억하세요. 석류, 블루베리, 체리, 토마토. 이 4가지는 당분은 낮고 항산화 성분은 높은 최고의 과일들입니다. 특히 이 4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드시면 혈관도 깨끗해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관절도 편해지고 수면의 질도 달라집니다. 작은 변화지만 이게 쌓이면 큰 차이가 됩니다. 오늘 저녁부터라도 바로 실천해 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과일은 음식이 아니라 우리 몸속 세포를 움직이는 신호이자 약입니다.
공복에 먹으면 독이 되고 식사 후에 적당량 먹으면 약이 됩니다. 포도 대신 블루베리, 감 대신 사과, 단 한 조각의 선택이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오늘부터 과일을 습관이 아니라 처방처럼 드셔보세요. 여러분의 혈관이, 뇌가, 관절이 분명히 반응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꾸준히 지키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게, 활기차게, 행복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참 좋은 하루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기를,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래오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과일 한 조각 나눠 드시면서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과일을 즐겨 드시는지, 오늘 영상 보시고 바꿔보고 싶은 습관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